안녕하세요. 성공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강사 배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발표에 대한 관심 다들 있으시죠? 네. 그리고 아직은 기회가 없으시지만 언젠가는 발표를 잘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발표에 대한 고민,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코칭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점에서 발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속속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프레젠테이션이란 단어가 우리한테 결코 긍정적이진 않죠. 네,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무대 체질이라서 아유 뭐 그게 뭐 문제가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그런 분도 속으로는 조금은 떨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발표는 나를 드러내죠. 내 생각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나 혼자 서서 발표를 한다는 그 자체도 떨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데 내가 혼자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도 떨릴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더 긴장이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때요? 기업에서는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잘 논리적으로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눈이 가죠. 그리고 귀가 갑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승진도 하시고 더 좋은 기회도 얻게 되죠. 물론 말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닐 겁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그런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이 스킬 역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직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경쟁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왜 떨릴까요? 네, 그 발표에 대한 불안감도 이제 다음 강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있으셔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분은 이직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분이 많이 떨리셨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이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중요한 PT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코칭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이런저런 발표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저는 이분이 왜 떨리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너무나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초반에는 안 떨리는데 뒤로 갈수록 뭐 하나 준비한 걸 안 하면 떨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생각이 사실 났을 텐데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말이 생각이 안 났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쉬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발표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 있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실 발표라는 게 준비를 잘 해도 떨리기 마련이고요. 준비를 안 해도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멘붕이 되는 사건도 있는데 사실은 준비를 하고 못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준비를 제대로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준비의 길잡이 역할을 제가 여러분에게 톡톡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여러 강좌를 통해서 발표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거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서 핵심 스킬,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 이런 스토리텔링적인 부분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표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목소리와 자세, 이러한 부분도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해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순간 집중력이지만 그 순간의 집중력이 잘 돋보이는 건 결국 준비를 잘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스킬을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워밍업으로 프레젠테이션이 과연 어떤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떨릴까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맨날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떨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아는 것과 설명하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있으시죠? 동료가 나한테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따 다른 친구 만나면 그 얘기 해줘야지 하고 막 하는데 그 느낌이 안 살아요. 혹은 내용이 흐지부지 돼요. 그랬었대 하면서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내가 분명히 친구한테, 동료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는데 내 언어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예, 안다고 해서 다 설명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려면 설명하는 능력을 꼭 발표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이 대화를 하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잘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여기에 써 있는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나 사랑,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아시죠? 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가 순간 멈칫합니다. 네, 그거 아는데 뭔가 머릿속으로 뉘앙스는 아는데 정확한 언어로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결국에 내 머릿속에 굉장히 선명해야 돼요. 선명할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고 그 선명한 것이 꼭 무엇을 말하느냐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순서로 우선순위까지 선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실 떨릴 새가 없어요. 그 우선순위 잘 헤쳐나가는데 급급하다 보면 어느샌가 끝나 있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저는 멍석만 깔아주면 못해요 하는 분들 과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 설명하는 능력 잘 키우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설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연습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바빠요. 그렇죠? 네,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누가 대신 만들어준 거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뿜뿜 하면서 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이거 내가 얘기했을 때 이런 질문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은 자신감이 좀 하락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자신감 없는 만큼 발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족감도 사실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 평상시 설명하는 능력을 많이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도 또 같은 이야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같은 말인데 저 사람이 하면 왠지 말에 힘이 있고 아닌 것 같은데도 저 사람 말은 뭔가 그럴싸하고 네, 이게 왜 다르냐면 바로 표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좀 웃자고 이런 영상을 하나, 이미지를 하나 올려봤는데요. 이 말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설문, 우리 스티브 잡스가 했던 연설문인데 스티브 잡스가 했을 때는 안주하지 말아라, 변화를 꿈꿔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다면 이 말을 우리 조금은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좀 강압적으로 메시지를 줬을 때 그럴 때는 좀 다른 또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또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컨텐츠를 잘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혹시 보이세요? 3가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자, 보시면 컨텐츠, 그리고 표현, 마지막 설득이죠. 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무언가를 말할 때 당연하죠. 아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잘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누가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또 잘 표현하시면 결국에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인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컨텐츠와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서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표현이죠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표현 연습하시겠어요? 내용 준비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내용 준비하시겠죠? 내용 자료 찾고, 내용 만들고 하다 보면 시간 다 가. 준비했으니까 뭔가 좀 자신감도 있어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버리죠. 준비한 대로 왠지 내일 잘 나오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실제로 하시는데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는 당연히 베이스에 기대감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목소리로, 어떤 시선 처리로, 어떤 자신감으로,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겠다. 저 사람에게 어떤 공신력을 더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 보이는 대로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컨텐츠에 대한 집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메라비안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 메시지 전달력을 봤을 때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표현적인 부분이 무려 보세요. 9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당연히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짧은 시간의 스피치일수록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첫 대면을 했지만 안녕하세요 배윤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너무 궁금해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겼네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네 들리고 보이는 거에 집중하셨어요? 그렇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각적인 것에 우선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우리도 역시 청중 앞에 서면 사실 내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표현, 자신감 있게 하면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내용에 대한 집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용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크게 합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합니다. 결국엔 다 중요해요. 내용 준비 잘 하시고 표현 연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이 리허설, 시뮬레이션을 왜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연습을 하다가 말이 막혔어요.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더 파서 더 선명하게 준비를 하시면 완성이 되시는 건데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실전 발표 자료에서 말이 막히는 상황을 경험하시니까 대부분 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리허설 하실 때는 좀 더 표현 연습과 내용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55% 차지하는 비언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말하는 사람을 눈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선 처리, 그쵸? 표정, 또 외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스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38%를 차지하는 게 귀로 듣는 거, 뭐죠? 목소리입니다. 네, 목소리도 세분화하면 목소리 크기, 그렇죠. 목소리가 크면 어때 보여요?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고, 네, 또 빠르기, 말이 빠르면 또 어때 보여요? 네, 굉장히 조급해 보이죠. 나도 뭔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좀 조급함을 주고 그런 식으로 목소리 크기, 또 속도, 발음, 억양, 톤, 리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38%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용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사실 내용에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만큼이나 표현에도 집중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다음 강좌를 통해서 훈련을 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워밍업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기대가 더 되시죠? 네. 네.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사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해봐야 뭐 책을 보고 또 이런 인강을 듣고 여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 모습을 또 찍어서 촬영도 해보고 모니터링 해보셔야 객관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긴장을 하면 굉장히 내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상상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발표를 할 때 내 표정이 이상했을 것 같아. 이런 그냥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생각만큼 이상하지 않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머릿속에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막 떨리는 상황도 이겨내고 다음 말도 좀 신경 쓰고 지금 현장에도 집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모르죠. 왜냐하면 필터링 된 결과만 듣기 때문에 청중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했다고 보통은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청중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좀 한번 보시면 자신감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레젠테이션 스피치는 훈련으로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자, 악기 배우시죠? 요즘 하나, 두 개씩 취미 생활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운동, 그죠? 몸짱 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것도 다 트레이닝이잖아요. 네, 처음부터 잘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그런 목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스피치도 여기에 써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할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스킬 같이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